안녕하세요. 우아인 성형TV 박철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가늑연고를 사용한 코 성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성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한 재료가 많이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재료로는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 그리고 자가늑연골, 그리고 기증늑연골이나 다른 인공재료 같은 것들, 그리고 콧대에 사용하는 것으로는 실리콘 보형물, 그리고 예전에 많이 사용했고 지금은 좀 사용이 많이 줄었지만 고어텍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에서 진피 지방을 채취해서 그걸 콧대에 넣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많이 하는 자가늑연골 코 성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콧대와 코끝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끝 같은 경우는 코끝을 세워주고 튼튼하게 받쳐주면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튼튼한 기둥과 지지대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때는 이제 자가늑을 사용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가늑연골을 채취할 때 늑연골을 감싸고 있는 연골막을 일부를 채취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끝에 연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 연골이 코끝에서 비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코끝에 연골막을 사용해서 덮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콧대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 실리콘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이전 수술에서 실리콘 사용을 해서 문제가 됐던 경우에는 콧대도 마찬가지로 자가늑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쪽 지지 구조를 만들어주는 자가늑연골 외에도 콧대를 채워주기 위한 늑연골이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늑연골을 좀 더 길게 채취하게 되겠습니다. 자가늑이 다른 재료들보다 수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 기증늑연골,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걸 사용했을 때 적합하신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좀 더 추가적인 재료나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어 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가늑연골이 재료도 풍부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을 해봤을 때 이제 코 피부를 당겨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부드럽게 잘 늘어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피부도 많이 두껍고 질겨서 잘 안 당겨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코를 높여놓게 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더 튼튼한 구조물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좀 더 자가늑연골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요.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비중격 연골이 되게 약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CT를 찍어봐서 크기나 이런 강도, 그리고 휜 정도, 그리고 피부의 상태, 피부의 두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비중격 연골로 수술이 가능하면 비중격 연골로 수술을 하고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게 튼튼한 구조물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가늑연골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자가늑연골 수술이라고 해서 완벽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쪽에서 구조물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다면은 나중에 코끝이나 다른 추가적인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방법으로 교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코끝 처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는 이 구조물이 튼튼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표정을 짓거나 말할 때는 코끝은 이렇게 내려가는 힘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둥이나 지지 구조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그 힘을 못 버티고 코끝 처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늑연골 같은 경우는 튼튼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코끝 처짐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자가늑연골 코 성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